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금요일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주 동안 있었던 8분 매니저들의 종목 추천주 2개씩 총 16가지를 오늘 나오시는 이 두 분께서 그중에 가장 좀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3개씩을 좀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목소리로 리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용호상박 추천주로 올라왔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이오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2차 전지, 에코프로의 이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워낙에 등락폭이 정말 컸기 때문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정말 다양한 픽들이 있었는데 두 매니저님들께서 뽑아주신 탑픽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첫 번째로 가져오신 종목, 탑픽으로 선정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먼저 SOS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SOS랩은요. 조기준 매니저가 직접 추천하셨던 3월 5일에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수익률은 5.6%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OS랩 오늘의 또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대가 모베드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현대가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너믹스 통해서 아틀라스의 상용화라든가 로봇에 굉장히 열심히 피지컬 AI에 대해서 굉장히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처럼 로봇에 굉장히 진심을 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로 해서 현대차의 모베드에다가 라이다를 납품하고 있는 SOS랩이 지금 현재 차트도 그렇지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나왔어요. 거의 28,0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엔비디아 자율주행 생태계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율주행 생태계 관련해서 올인이라고 하는 연동되는 자율주행 생태계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외국인 지분이 이제 5%까지 늘었더라고요. 하락하면서 5%대까지 외국인이 사면서 기업 이제 물량은 확보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도 충분히 나왔고 거래량도 소강 상태에서 압도적인 이제 차세대 라이더 기술을 갖고 있고 작년에 4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을 투자하기 위한 자금보험 확정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라이다 관련해서 모베드 납품과 더불어 공항의 주차장 관련해서도 관제 시스템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대에서 스마트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팹리스 사업에도 확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SOS랩 현대의 자동차 관련 기업, 엔비디아의 생태계 기업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조정, 눌림목이 아니고 뭐 거의 저점까지 찍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그때 당시에 추천하셨을 때 급락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틀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또 상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이번 달에 그 엔비디아 GTC 있다던데 그걸 좀 모멘텀으로 보시고 선정을 하신 건지 어떤 특별한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엔비디아도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가 이제 모베드뿐만 아니라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라이다 관련해서도 그렇고 플루토라는 것도 있어요. 모베드 다음에 이제 또 차세대의 플랫폼이 플루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현대가 이제 그만큼 핵심적으로 로봇 싸움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다 관련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3월에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GTC 전후의 움직임도 한번 잘 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현대차가 그만큼 로봇의 진심임을 믿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 이 포인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의 탑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가 이번 주 첫 번째로 꼽아온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펩트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펩트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좋았다가 네. 다시 부활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또 성하준 매니저가 직접 추천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3월 4일에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뭐 말씀하신 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7% 탄탄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 종목이 첫 번째 탑픽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우리 화요일 목요일 매니저님들하고 화요일 날에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에 역대급 폭락장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잡는 것부터가 좀 힘들었던 종목인데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제약바이오 특히나 비만약 시장에 대한 탄성을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고자 펩트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실 때 내가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1번으로 일단 비만약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비만약 시장이 워낙에 좀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먹는 약까지 진출돼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을 띄워내고 있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비만약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당연히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이 기술은 역시나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죠. 아시겠지만 이제 환자의 편의성을 노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주사를 맞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맞거나 뭐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비만약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플랫폼과 기술력들이 한 달에 한 번, 길면 뭐 6개월에 한 번 좀 이렇게 장기 지속형으로 좀 주사할 수 있는 거라든가 복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한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펩트론이 있다라는 점 제가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던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력은 좋은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펩트론은 그 우려까지도 깨버렸죠. 최근에 890억 들여서 이 오송에 공장 지었는데 FDA에서 원하는 CGMP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까다로운 기준을 또 확실하게 좀 통과해주는 모멘텀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의 CDMO 물량들을 단번에 펩트론이 또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되다 보니 이런 겹세가 겹치면서 펩트론에 대한 주가 상승력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빼놓고 갈 수 없는 재료 역시나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재료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뭐 일부 목록들이라든가 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경구용 또는 비만약 시장에 대한 이 종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펩트론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제가 기억하기로도 성하준 매니저님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을 언급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D&D 파마텍도 네. 타겟 종목으로. 네. 근데 이 펩트론이 사실 약간 흐름이 조금 바뀐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한때는 대장이었지만 그렇죠. 최근에 탄력을 비교했을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눌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비만약 시장에서 딱 탑픽을 잡아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D&D 파마텍이에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D&D 파마텍인데 제가 당시에 이제 타겟 종목으로 넣어놓고 조금 좀 이 순번이 좀 밀렸다 보니까 펩트론을 넣긴 했는데 사실 펩트론이 좀 탄력이 조금 줄어든 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그 112 기술 검증 기간이 연장됐다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라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도장이 꽝 찍혀야 되는데 기간을 연장시켜서 좀 더 볼게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우려들이 겹치다 보니까 펩트론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청신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12가 최대 제약사인데 비만약 시장의 1등 기업이 펩트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쉽게 할까요? 더 심도 있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펩트론 충분히 더 기대도 좋다. 대신 D&D 파마텍 또 같이 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111 얘기가 좀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나올 때가 됐겠죠. 예, 그쵸. 그 부분도 기다리면서 펩트론이 다시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토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께서 두 번째로 골라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좋습니다. 에임드바이오 역시 조기준 매니저의 직접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3월 5일에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무려 1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의 딱지가 달라졌죠? 저거 3차인가요 지금? 벌써 3차로 간 거예요? 네, 3차. 네. 와, 이게 며칠 사이에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뭐 탑픽일만 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임드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주식이 이제 얘가 코스닥 시장이 왜 약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 4조짜리가 종목이 이제 바이오에 들어오다 보니까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얘가 못 갔던 이유가 이제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2월 4일부터 3개월짜리 물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횡보하다가 요번에 약세장과 하락장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글로벌 빅파마에다가 3조 원대 기술 이전 성과도 나온 회사이면서 삼성그룹과 유한양행인 전폭적인 투자,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병원에서 스피노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만큼 ADC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3조 이상 한 기술을 인정받은 회사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현재 공동 계약하고 있는 게 페이루드 관련해서 2종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또 삼성그룹이 또 투자한 회사 중에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한 게 8개 정도 해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8개인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에임드 바이오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월 4일부터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데 5만 원대에 보고서는 안 팔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가면서 물량을 소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요. 연기금도 계속 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 살 수밖에 없느냐? 지금 현재 상황도 아닌데 코스닥 150 종목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날 상황 뭐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물량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가겠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3개월부터 물량이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들도 이 회사가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DC 관련해서 거의 리가캠의 기술력을 육박하는 회사이고 오. 삼성에서 인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더불어 새롭게 인정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3차 목표가 7만 원 잡아드렸지만은 이거는 뚫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월 4일 말씀하신 거죠? 2월 4일부터. 2월 4일부터 있었던 거예요? 2월 4일부터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펀드들이 한 6군데 되는데 몇백만 지씩 엄청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하. 안 팔았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는데 긴 시간이 한달 걸렸는데 정도 걸렸다. 호재가 나왔던 거죠. 갑자기 코스닥 150 종목에 선정이 되면서 네네네.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기 시작하고 아마 앞으로도 연기금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익률 18.3%인데 앞으로 더 간다. 3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의 두 번째 탑픽 궁금해지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자, 두 번째 토픽은 에코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종목은 강시환 매니저가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9% 근처 8.97%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두 번째 탑픽이 에코프로였을까요? 이것도 사실 펩트론하고 동일하게 네. 이 죽다 살아온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앞서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에서 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전고체 배터리 소재 풀 밸류체인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단순한 소재 공급사로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내가 잡아먹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풀 라인업을 공개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이거 강력한 트리거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재료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2차 전지니까 에코프로 이렇게 흘려보내실 게 아니고 예.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심장에 들어갈 배터리로서 가장 유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부각된다라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제는 배터리 소재 쪽이 아니고 로봇의 배터리 쪽에 대한 밸류체인까지 같이 얻어간다. 그럼 저는 에코프로가 최근에 화요일 수율 잘 눌렸겠다. 더 안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앞서 말씀드린 펩트론과 동일하게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또 한번 기대해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계속해서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사실 2차 전지주가 조금 뭐 불확실성이 있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의 대장이고요. 그런데다가 인터배터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현재 수익률 9%인데 다음 주에 더 높은 수익률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의 마지막 탑픽, 세 번째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마지막 종목은 이제 ABL 바이오를 좋습니다. ABL 바이오는요. 이가람 매니저의 추천주였고요. ABL 바이오 현재 6.9% 오늘 매수했는데도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마지막 탑픽이었을까요? 네, 뭐 이게 뭐 BBB 셔틀 관련해서 크랩바디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인정이 된 회사고 사실 그렇죠. 저는 이제 크랩바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요? 이제 왜냐면 되게 뇌 침투하는 게 어렵거든요. 오. 그러니까 차단망에서 약물이 뇌로 전달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 웬만해서는 이제 전 세계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ABL에다가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더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또 담도암 관련해서도 또 ABL 001도 있고요. 임상 결과 몸에
모멘텀도 있고 또 면역 강함 ABA 111 그래서 블록버스터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BBB 셔틀 외에도 또 차세대 ADC 그러니까 이중항체까지도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넓힌다라는 확장을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고 이제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 현재 10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만 원, 19만 원, 20만 원에서 횡보했고 이번 시장에서 잠깐 밀렸다 왔지만은 아마도 바이오의 어떤 ETF가 산다면 ABLB를 가장 먼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다른 바이오 제약에 비해서 3,000당에 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5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20만 원까지 왔지만은 6만 원대에서 지금 뭐 나름 10배가 넘게 올랐지만 최근에 이제 3, 4배 정도 올라왔는데 아마 기술력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좋은 회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확실히 바이오픽이 많았던 조기준 매니저의 이번 주 탑픽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성하준 매니저의 세 번째 픽 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요거는 짚고 가야죠. 어제 말씀드렸던 네오셈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성하준 매니저가 추천해주신 종목이고요. 하루 만에 무려 수익률 16.3%를 달성한 아주 네. 자랑스러운 종목입니다. 마지막 탑픽인 이유 수익률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네.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풀어드려야 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화요일과 수요일의 낙폭을 단번에 메우는 네오셈만의 파워를 한번 느껴보셔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왜? AI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렇듯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사실 그중에 네오셈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오늘 강력하게 또 시장에서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저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오셈은 뭐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이 PCI Gen 6에 대한 차세대 SSD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사 장비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네오셈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모멘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게다가 계속해서 일본의 경쟁사가 있었는데 그 일본 경쟁사가 야 우리 검사 장비 SSD 테스터 사업 접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인텔이라든가 뭐 마이크론에 대한 수주가 이제는 네오셈이 온전히 독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점이 저는 더 크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는 바로 CXL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오셈이 지금 18,000원대, 16,000원대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 10,000원 초반대, 뭐 9,000원대, 11,000원대 있을 때도 저는 네오셈을 CXL에 대한 검사 장비 수혜주로서 계속 주목해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쉽게 설명드리자라 그러면 CXL은 이 전력에 대한 분배를 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컴퓨스 익스프레스 링크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또 라인나우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CXL이라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2026년 말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검사 장비를 누가 납품할 거냐? 그럼 당연 이 CXL 검사 장비 3.1 납품하는 네오셈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수주 모멘텀 계속 커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해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SSD 검사 장비 들어와야 돼요. 이거 검사 장비 누가 만든다고요? 바로 네오셈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SSD에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를 가득 채워놨는데 향후 CXL 시장이 좀 더 개화되면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검사 장비 누가 만든다고요? 최초 양산 그리고 독점 양산 누구? 네오셈이다. 그럼 지금 네오셈은 최근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밀린 자리가 저는 오히려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도 뭐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직전의 고점인 19,000원대는 충분히 돌파하면서 2만 원, 22,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오셈 함께 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 흐름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요일과 수요일의 낙폭을 단번에 만회했어요. 단번에 만회해주면서 직전의 고점대에 거래량을 좀 더 묶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물론 지금 넥스트장에서 일부 소부장 기업들이 뭐 유가의 급등에 따른 우려 때문에 다소 조금 더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리스크들은 말씀드렸듯 주말에 언제든 해소될 수 있는 그렇죠.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해소된다라 그러면 저도 충분히 네오셈이 다시 한번 또 힘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부장 기업들 중에 검사 장비 대표 종목 네오셈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좀 추적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오셈 목표가 19,000원으로 되어
대응하시고요. 진짜 요즘 뭐 급락했다가 급등한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온 종목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오쌤의 그 힘을 느껴보시라라는 멘트가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준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 힘드셨으니까 일단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오후 1시에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푹 쉬셨다가 오늘 저녁에 미장 어땠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다음 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푹 쉬셨다가 내일 오전에 또 우리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입장하시면 제가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지금 이 중동의 리스크 속에서 꽃 피우는 급등주를 어떻게 선점해야 되는지 그거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점심 식사하시고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세 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증시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에는 글로벌 증시가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맞죠. 예, 네. 내일 이 시간 조금 시간 할애하셔서 꼭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성화준 매니저 검색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주말에는 조금 쉬어 가십니까? 네, 뭐 주말에 쉬는데요. 뭐 어떤 이번 한 주가 너무 정신적인 다 스트레스를 똑같아요. 많이 네. 받았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3시 4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뭐 제가 이제 바이오 3대장, 올릭스 로켓, 큐로셀을 갖고 가셔라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번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신고가를 찍으려고 올라가고 있고 올릭스 열심히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 종목 외에도 제가 추천드린 게 있으니까 종목을 찾기 어렵다면은 네이버 밴드 조기준하고 텔레그램 조기준을 찾아보시면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목을 찾아보시고 다음 한 주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테니까 그때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안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고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갔는데 이 두 분 매니저님은 심지어 이번 주에 라인나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내용들도 다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분의 정말 알찬 그런 내용들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했던 AI 그리고 우리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던 바이오 3대장 올릭스 로킷 큐로셀 아직도 기억이 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꼭 저희 용호상박과 함께해서 이런 꿀팁들 꿀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